자, 이어서 중단원 학습점검 7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연립 방정식입니다.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 간단하게 이제 방법만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 2차 방정식이고 그 중에서도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이제 연립된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둘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으면은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1단계 둘 중에서 아무거나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고 나서는 이제 위에 있는 이 1차식이 0 된다라는 식과 밑에 두 번째 식, 이 2차식을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였죠. 1차 방정식과 밑에 있는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연립해라. 그럼 연립을 이제 이렇게도 연립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연립할 수 있죠. 그래서 총 문제를 두 번 풀어야 되는 그러한 보통은 답이 4개가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게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다시 한번 둘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것을 찾아서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해서 생긴 1차식과 인수분해 안 한 2차식을 연립해라. 그리고 이제 1차식과 인수분해 안 한 2차식을 연립해라. 이렇게 풀어서 답이 보통 4개가 나오는 그게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가 길기 때문에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네?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몰라서 틀리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2차식과 2차식 연립의 경우에는 이 문제는 차분히 풀어야겠다. 일단 마음의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이 문제는 풀이가 길겠구나 이제 각오를 하시고 집중력을 한번 가다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연립이면은 두 개의 식을 넘버링을 해주는 게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하기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모든 것이 다 습관입니다. 긴 풀이일수록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잘 해두면 정갈하게 풀이를 전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둘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식을 찾아서 인수분해하자. 지금 1번이 인수분해 될 거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1단계 1번식을 인수분해하면 x-4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으로 인수분해되어서 첫 번째 x가 4y가 되거나 또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가 되거나 그래서 크게 두 개의 1차식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2단계 1에서 얻은 1차 방정식과 2번의 2차식을 연립하는 단계로 갑시다. 일단 첫 번째 경우 이제 첫 번째 1차식 즉 x 이꼴 4y랑 그리고 요 식 아직 인수분해 안 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제곱은 26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한 요 첫 번째 1차식과 이제 인수분해 안 한 2차식 요 두 개를 지금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은 어떻게 연립하더라? 1차식을 정리를 해서 2차식에 대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2차식, 두 번째 식을 적으면은 우리는 x자리에 대입을 할 거니까 항상 대입할 곳은 괄호로 비워두시고 괄호 안에 x 대신에 4y를 대입을 하면 그리고 이걸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하면 16y제곱 플러스 8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26이다. 정리하면은 26y제곱은 26이 되어서 y제곱은 1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항상 연립방정식에는 y값과 그에 따른 x값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y값이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그에 대응되는 x값을 꼭 구해줘야 됩니다. 보통은 x를 위에 쓰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x랑 y를 연결짓는 가장 간단한 관계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관계식 찾을 때까지. 이거는 아직 너무 복잡하죠. 근데 얘를 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y에다가 1을 대입을 하니까 x 값이 4. 역시 이 식에다가 y 값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니까 x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해를 먼저 찾았습니다.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1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경우 2는 스스로 영상을 끄고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봤다는 전제 하에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2차식과 1차식과 바로 이 두 번째 1차식과 아직 인수분해 안 했던 이 2차식을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적으면은 x는 마이너스 y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제곱은 26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거고 역시 첫 번째 1차식을 이제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항상 대입할 때는 괄호 대입하는 위치에 괄호 꼭 적어주시고 그래서 x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하고 식을 정리를 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26 되니까 없어진 녀석이 없어지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이 되겠죠. 따라서 y가 플러스 26 그리고 또는 y가 마이너스 26 그리고 이때 대응되는 x값은 위에 보니까 이 식이 제일 간단하네요. 그래서 y에다가 루트 26 집어넣으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6 그리고 x가 플러스 루트 26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죠. 자,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이 문제 전체의 답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해는 x는 y는 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사실 간단하게 순서상으로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순서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4,1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26, 루트 26 또는 루트 26, 마이너스 루트 26 이렇게 4개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 부등식 문제입니다. 교과서 78페이지에 있고 연립 부등식 풀이 방법 아주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부등식 풀이가 오히려 방정식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왜냐면 두 개의 부등식이 이렇게 연립되어 있을 때 그냥 이제 두 식을 섞거나 대입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부등식 1번은 부등식 1번대로 풀어서 보통 부등식 하나를 푸는 건 간단하니까 첫 번째 부등식은 첫 번째 부등식대로 풀어서 이제 해를 구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두 번째 부등식대로 풀어서 뭐 해를 구해준 뒤에 그 공통 부분만 뽑아내면 되는 게 부등식 풀이이기 때문에 보통은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식을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해서 1번을 풀고 2번을 풀어서 마지막에 공통 범위만 골라주면 되겠죠. 자, 1번을 풀면은 3x는 18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벌써 답이 하나 나왔고 1번 1-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풀면 이 문제가 안에 이제 미지수 a가 들어있네요. 부등식은 항상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미지수가 들어가면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4점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5x-a가 7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양변에 일단 a를 더하면 5x는 a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양변에 5를 나눠주면은 5분의 a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두 번째 식의 해니까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림으로 수직선으로 나타내기가 좀 힘듭니다. 왜? 이 A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숫자가 6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둘 중에 뭐가 큰지를 대소관계라고 합니다. 대소관계를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상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지금 영상을 플레이하고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경우를 나눕니다. 이런 방법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상황에서 바로바로 모의고사에서 나오도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A 때문에 이 둘의 대소관계를 알기 어려워. 그래서 수직선상의 범위를 나타내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당연히 어떤 경우겠어요? 첫 번째, 얘가 6보다 어떨 경우? 큰 경우. 5분의 a 플러스 7이 6보다 큰 경우. 근데 큰 경우에는 보통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뭐? 반대로 5분의 a 플러스 7이 6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겠죠. 요거 정리하면은 a가 2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은 a가 23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경우를 나누어야 드디어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얘가 얘보다 크니까 5분의 a 플러스 7이 6보다 일단 오른쪽에 위치하겠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일단 오른쪽에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라색이 이만큼이고 녹색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은 두 점이 같아지면은 공통 부분이 딱 한 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해가 이제 딱 같으면은 두 수가 같아지니까 a가 23이 되겠죠. 23 하나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23은 이제 문제를 풀면은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a 값이 딱 하나로 나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다? 잘못된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경우 1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 2가 사실 맞는 경우겠네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번에는 5분의 a 플러스 7이 6보다 왼쪽에 있죠. 얘가 이제 보라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녹색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부분을 골라내니까 해는 5분의 a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6보다 작다. 이게 이 전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히 뭐랑 같으냐면 이거는 이제 같다라는 뜻으로 선생님 대충 사용할게요. 뭐랑 같아야 되냐면은 요거하고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5분의 a 플러스 7은 사실은 얼마다? 2다. 따라서 정리하면은 a가 얼마?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b란 얘기죠. 여기에서 b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9번은 오히려 푸는 방법이 교과서의 예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라서 하나도 응용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풀이가 조금 길 뿐입니다.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근데 절대값이 특히 2개 이상 포함된 부등식은 절대값 안이 뭐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x의 범위를 나누어서 경우로 나누어서 푼다라고 했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첫 번째 절대값 안이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 되려면은 x값은 1이 돼야 되죠. 다음 두 번째 절대값 x 플러스 3이 0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 두 값을 기준으로 이제 x 전체 실수를 마이너스 3과 1을 기준으로 짝뚝 잘라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x가 어떤 경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누어 풀자.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쓰이는 거 하나만 좀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면은 항상 절대값을 없애려고 해야 된다. 앞으로 수능 치는 그날까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절대값이 보이면은 무조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앨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없애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절대값 안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을 없애고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반대 부호로 나온다. 이거 가지고 보통 없앤다. 그래서 요거 교과서 80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2 곱하기 절대값 x-1은 크다. 5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3. 자, 근데 지금 이 절대값 안에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거 잘 모르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있던데 힘들면 그냥 이 범위에, 즉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아무 x나 일단 대입해보면 됩니다. 최대한 극단적으로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00 같은 거 세워보세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1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런 식으로 부호를 결정하면은 좀 쉽습니다. 헷갈릴 필요 없이. x를 갖다가 뭐 마이너스 3.00001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던데 오히려 더 힘들죠. 마이너스 3이랑 비슷해서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1000 뭐 아주 큰 수 딱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수를 집어넣든지 간에 그 수의 부호가 곧 이거의 부호가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없애고 나오면서 어떻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죠.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절대값을 없앨 때, 요 절대값을 없앨 때 안에가 마이너스니까 x-1 그대로 나오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고 크다 5 마이너스 얘도 안에가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3 그대로 나오고 나서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 처리가 굉장히 능숙하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연습 많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x 플러스 8보다 크다. 싹 다 이항하고 하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것과 첫 번째 경우에는 이 x 범위를 어떻게 해라? 공통 범위를 골라내라 했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두 개 공통 범위는 그냥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 1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요거를 앞으로 2번 더 해야 되죠. 자,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 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괄호를 풀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다 이항하고 정리하면은 x가 0보다 작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와 원래 있던 범위의 공통 부분을 골라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0보다 작다 라고 나오죠. 이거는 각각 1- 뭐 2-라고 넘버링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값이 그냥 다 이제
괄호로 변하죠. 절대값 아니다. 양수니까. 그래서 이 양하고 정리를 하면 3x는 4보다 크다가 나오고 x가 3분의 4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맞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과 원래 있던 범위를 공통부분을 골라내면 헷갈리면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다음 3분의 4보다 크다 하나 하고 체크할 땐 항상 반대로 체크해 주셔야 공통 범위가 잘 보이겠죠? 하면은 x가 3분의 4보다 크다가 공통 범위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마지막에 최종 답은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더라? 또는으로 연결해 준 게 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헷갈리면 수직선상에 꼭 표시를 하세요. 무엇을? 마이너스 3, 0, 그리고 3분의 4를 마이너스 3, 0, 3분의 4 표시한 다음에 지금 1-, 2-, 3-2 구름 3개를 표시하면 되죠. 첫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다음 두 번째 3분의 4보다 크다. 그래서 체크가 한 번이라도 된 부분을 다, 즉 체크된 부분을 다 식으로 표현하면 답은 0보다 작다 또는 3분의 4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겠죠. 수업 시간에 왜 이거는 공통부분이 아니라 또는인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선생님을 이제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왜 또는으로 연결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9번까지 설명을 했고 이 다음 문제는 그 다음 영상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